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공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8월 27일 화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와 그리고 금융 섹터의 강세로 인해서 다우 지수는 4만 100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엔비디아와 테슬라 이러한 기술주들의 약세로 인해서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역시도 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반등을 지켜봐야 된다. 이러한 전망도 나왔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장, 양시장은 오늘 모두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보시면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5일선 밑으로 좀 내려온 모습 다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0.38% 빠지면서 26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시면은 오늘도 기관이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 매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284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갈수록 매도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물량 덜어내는 가운데 현재는 1,471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전망과는 다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모두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5% 하락하면서 17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약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세가 돋보이는데요. 오늘 장중에 100만 원을 넘으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현재는 상승분 일부 반납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1.77% 상승하면서 97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증권에서는 어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120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 넘게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살짝 낙폭을 제한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0.6% 하락하면서 76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 5거래 연속으로 팔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2거래 연속으로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명백한 범죄라면서 실태 파악에 나서라고 지시에 나섰는데요. 이 이슈로 인해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센즈랩 상한가 찍고 있고요. 또 모니터랩은 24%, 디지캡도 20%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 쉬어가는 모습 확인될 수 있겠고요. 또 알테오제는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현재인데요. 지금은 상승하면서 0.3% 상승하며 31만 3,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HLB 역시나 미국의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오늘도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2%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요즘은 좀 쉬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국내 조선 3사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실적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슈퍼사이클, 호황기 속에서도 국내 조선 빅5 중에서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하면서 아픈 손가락으로 좀 꼽혔던 기업이 있죠. 바로 HD 현대미포인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실적 개선이 그래도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엄지척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HD 현대미포 지난 21일 영업실적 관련한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공시 먼저 살펴보시고 HD 현대미포와 관련한 이슈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미포의 7월 매출액은 3,419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3% 감소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0.47%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2024년 누적 매출액은 2조 4,4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누적 매출액은 2조 2,611억 원 대비 8.09% 증가했습니다. 7월 누적 수주액은 4,609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누적 수주액 3,315억 원 대비 39%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 당사 홈페이지 IR 자료실에 올라온 월간 IR 뉴스를 통해 수주 통계도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 연간 목표 수주액은 3,100억 원으로 7월 말까지의 수주 달성률은 148.7%에 달하면서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까지 HD 현대미포의 신규 수주는 총 77척에 달하는데요. 이 중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과 LPG선이 주요 수주 품목으로 나타났고요. 수주 잔량은 7월 말 기준 178척으로 6월 말에 187척에서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다시피 지금 공시와 IR 자료를 통해서 HD 현대미포 조선이 좀 매출과 수주가 안정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HD 현대미포 2분기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는데요. 네, HD 현대미포는 올해 2분기에 7개 분기 만에 연속 적자를 끊어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올해 2분기 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HD 현대미포는 15년 만에 돌아온 조선주 슈퍼사이클에도 6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실적 개선이 더뎠는데요.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15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미포의 실적 개선이 더디게 나타난 것은 글로벌 선박 발주 시기 호황기에 접어들기 이전에 수주한 물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조선업은 수주와 선박 인도 간 시차가 약 2년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저가 수주분을 해소해야지만 실적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D 현대미포는 1분기 이후 아주 빠른 속도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또 이 생산성 안정화 단계를 넘어서 개선 중이라고 밝혔고요. 또 외주 비중이 크게 준 반면에 내작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가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미포 2분기 7개 분기 만에 연속 적자를 끊어내고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부터가 성장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건조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거든요. 네, HD 현대미포는 지난 9일 울산 본사에서 22,000제곱미터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국내 조선사가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건조하기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환경 규제로 탄소 포집 저장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운반하는 선박 시장을 선점하려는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리스 캐피탈 마리타임 그룹으로부터 수주한 동급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4척 중에 첫 번째 선박인데요. 또한 이 선박은 지금까지 각 선사가 발주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선박의 길이는 159.9m, 너비는 27.4m에 달하고요. 높이는 17.8m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얼음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내빙 설계 기술이 적용됐고요. 또 영하 55도와 대기압의 5배에 달하는 이 저온, 고압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바이로브형 이산화탄소 저장 탱크 3기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HD 현대미포는 이 선박에 2,500kW시급 육상 전원 공급 장치와 또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 등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 항산화물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요. 또 향후 개조 공사를 통해서 암모니아 추진 선박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액화시켜서 운반하는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일정한 이 탱크 압력을 유지해서 화물을 안정적으로 좀 저장하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화물창 압력이 낮아지면 액화 이산화탄소가 고체인 드라이 아이스 형태로 변해서 배관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HD 현대미포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4월 HD 현대조선 계열사들과 함께 준공한 선박 탄소 중립 R&D 실증 설비를 통해서 액화 이산화탄소 압력 조절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최초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건조하기 시작했다는 점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또 암모니아 추진선 선박 착공에도 또 들어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12월 HD 현대미포는 국내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선 선박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HD 현대미포가 2023년 3월 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LNG 운반선으로 여기에는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회사는 올해 6월 암모니아 연료전지 기반 무탄소 전기 추진 시스템, 그리고 암모니아 추진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 피더급 컨테이너선에 관한 기본 설계 인증을 마친 이 글로벌 선급 업체 3곳으로부터 인증을 획득을 하면서 암모니아 추진선 건조를 위한 기술 인증을 마친 바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생산, 저장, 운송이 용이하고요. 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현재 상용화된 친환경 선박 연료인 LNG와 메탄올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LNG, LPG, 메탄올 등 세계 최초로 각종 이중연료 추진 선박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바 있는 HD 현대미포는요. 지난해 10월 유럽 선사로부터 이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추진가스 운반선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또 지난 2022년에는 LNG와 연료전지 배터리를 활용한 국내 첫 직류 기반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선인 울산 태화호를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등 전동화, 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친환경 선박 개발을 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미포 무탄소 전기 추진 시스템처럼 정말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예상보다 빠른 또 실적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상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좀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HD 현대미포의 이 지난달 신규 수주가 4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1,136억 원을 넘어서면서 연간 수주 목표인 32억 달러를 뛰어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KB증권에 따르면은 당초 HD 현대미포의 흑자 전환을 4분기로 예상했지만 2분기 1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이 2개분기 앞으로 당겨졌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환율 상승과 건조가 상승, 그리고 또 공정 안정화에 따른 외주 가공비 감소 등이 실적 개선을 이끈 걸로 판단된다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 NH투자증권에서는요, 하반기부터 주력 선종인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매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현대미포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9만 3천 원에서 11만 6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은 실적 반등에 성공한 HD 현대미포는 연간 기준 흑자를 목표로 해서 순항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정보기업 FN가이드는 올해 3분기와 4분기 HD 현대미포의 영업이익은 각각 225억 원,
38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연간 기준 영업이익은 712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HT 현대미포의 실적과 또 이 친환경 선박수주 이슈, 또 하반기 전망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기업 공시 살펴봐야겠죠? 네, 다음 알아볼 코스피 기업은요,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은 한국전력 산하에 있는데요. 한전기술은 이 발전소와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1975년 설립된 이래 이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의 설계, 그리고 발전 설비, O&M, 그리고 플랜트 건설 사업과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40여 년간 이 국내 원자력과 화력 발전소 설계를 또 주도했고요. 국가 경쟁의 성장을 또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 원전 설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성과 경제성을 또 크게 개선한 차세대 APR 1400 원자력 발전소 기술 설계 기술을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해서요, 이 선진 원전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 단계 높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화력과 또 신사업 분야에서도 복합 화력 발전과 또 해상풍력 발전 등을 비롯해서 미래 유망 신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청정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의 이 설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얼마 전에는 또 체코 원전 이 수혜주로 네. 좀 급부상하면서 이렇게 맞아요.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한전기술 어떤 공시가 나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공시 내용부터 살펴보시면요. 어제 나왔던 공시 내용입니다. 한전기술은 논산 바이오에너지와 체결했던 819억 상당의 논산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건설 공사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한전기술은요, 2021년 3월 24일 논산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에 대해서 EPC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계약이 해지가 된 것은요, 발주처인 논산 바이오에너지가 3년 넘게 착수 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논산 바이오에너지는 이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이었는데요. 사실상 좀 사업의 의지가 없었거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전기술은 계약 이행을 위해서 NTP 발급 기한을 5차례 총 30개월 연장하기도 했고요. 또 설계 변경도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논산바이오에너지가 PF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NTP도 발급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논산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은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충남 논산시의 동산 일반 산단 내에서 이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산림 바이오매스 목재칩을 원료로 해서요, 가스 화기와 가스 엔진을 전력 생산하는 이 가스와 발전 플랜트 사업이었는데요. 또 부수적으로 차콜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지가 되면서 물거품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전 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 이 전력 거래소에도 판매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는요, 이 전량 한국 남동 발전에 고정 단가로 판매할 예정이었는데요. 또 부수적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는 차콜은요, 특정 회사와 공급 계약을 통해서 판매할 예정이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물거품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수주가 무산됐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원전 대표주로 해서 이 한국수력 원자력과 또 함께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원전에서도 지금 좀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17일이었는데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했습니다라고 이제 플랜카드도 달리기도 하고 굉장히 네. 전 국민이 되게 기뻐했던 소식이었는데요. 이렇게 기대감도 많은 요즘에 안 좋은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로 미국발 변수로 인해서 후속 절차가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업계에 따르면 이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수력 원자력의 한국형 원전이 자사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면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좀 장기화가 됐습니다. 내년 3월 시한까지 이 체코와 본 계약을 타결하려는 우리 측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8년에 결성된 원자력 공급국 그룹은요, 또 지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원천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NSG 지침에 따르면 이 미국 원전에 기반을 둔 한국형 원전은 제3국 수출 시 이 미국 에너지부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국 에너지부 수출 신고 권한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웨스팅하우스는요, 한수원이 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 APR 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한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침해 문제에 대해서 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요, 본 계약이 좀 무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한수원이 이 체코 원전 개발에 대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될 때부터 사실은요, 이 웨스팅하우스 소송이 좀 본 계약 체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과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갔고요. 웨스팅하우스 경영진과 이 양사 간 기술 침해 논란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한수원은 이 웨스팅하우스의 제3국 원전 수출 공동 진출을 좀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웨스팅하우스 측에서는요,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측 입장에서는 좀 별다른 성과를 못 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슈와 함께 어제 원전 관련 종목들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팀코리아 기업들 일제히 하락세를 맞았는데요. 한전산업 6%, 또 한전기술도 4%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삼형 엠텍도 4%, 서전기전도 4%,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3% 하락세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미국과의 갈등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한전기술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0.45% 하락하면서 66,9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수원의 좀 수주 관련 이렇게 이슈가 들려올 때마다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침해를 문제로 좀 삼으면서 네. 좀 계속해서 좀 노이즈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래도 많은 부문에서 좀 수주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기술 2분기 실적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적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한전기술이 원자력 설계 및 유지보수 관리 사업 호조의 실적이 힘입어서 굉장히 개선이 됐다라고 보일 수 있겠는데요. 일단 2024년 2분기 연결 기준은요, 매출 1,272억 4,500만 원, 영업이익은요 131억 7,800만 원, 순이익은 167억 5,400만 원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24년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좀 소폭 감소했으나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각각 6%, 18%, 44.1% 늘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사업 부문별 실적을 보면요. 이 원자로와 원자력 사업 매출이 증가했고요. 또 에너지 신사업 매출은 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그리고 신고리 5호기와 6호기, 가동 원전 지원 등 이 분야에서 좀 매출을 견인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또 개선이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가스 엔진 발전소와 그리고 제주 한림, 해상 풍력 등 이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설계, 조달, 그리고 시공 사업이 좀 매출도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다라고 확인됩니다. 이 밖에도요, 이 한국전력 산하의 주요 자회사들도 2분기에 일제히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석탄 발전 자회사들, 요즘 유가에 대해서 안정세가 나오면서 재료비가 좀 감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대규모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한전 대부분 자회사들은요,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남동, 남부, 그리고 동서, 서부, 중부발전 또 호실적을 냈고요. 또 한전 KPS와 한전 기술까지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됐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전 관련한 자회사들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다. 이렇게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한전기술이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소도 설립한다. 이러한 소식도 들려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요,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바로 한전기술이 이안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용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을 위해서 협력을 체결한 건데요. 합작투자 연구소 기업 K-아이텍을 설립했습니다. 이 공동 투자를 해서 설립이 됐고요.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본사를 둘 예정입니다. K-아이텍은요, 이 원자력 발전소를 위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과 또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고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 설계와 건설, 운영, 그리고 해체 등 이 원자력 분야뿐만이 아니라요, 다양한 사업 분야에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시켜서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라고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이안은 지난달에 이 K-아이텍 출자 준비를 계속 마친 상황이고요. 또 이번 협약을 통해서 올해 하반기 중에는요, 주요 절차를 거쳐서 현금 출자와 또 한전기술은 또 관련 특허권, 현물 출자를 추진하기로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안은 K-아이텍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과 또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원전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운전 및 유지보수 작업의 능률을 극대화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안정성 강화를 활용할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전기술 공시와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체코 원전, 우리나라 대형 원전 수주가 좀 첫 단추인인 만큼 잘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피 기업 2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D 현대미포 공시 요약입니다. HD 현대미포의 영업실적 공시에 따르면 7월 매출액은 3,4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0.47%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2024년 누적 매출액은 2조 4,4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누적 매출액 2조 2,611억 원 대비 8.09% 증가했습니다. 7월 누적 수주액은 4,609억 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누적 수주액 3,315억 원 대비 39%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당사 월간 IR뉴스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목표 수주액은 3,100억 원으로 7월 말까지의 수주 달성률은 148.7%에 달하면서 이미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HD 현대미포는 국내 최초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건조와 암모니아 추진선 선박 착공 등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공시 요약입니다. 한전기술은 논산 바이오에너지와 체결했던 819억 원 상당의 논산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건설 공사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한전기술은 앞서 지난 2021년 3월 24일 논산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논산 바이오에너지가 PF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NTP 발급도 불가능해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전기술이 이안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용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합작투자 연구기업 K-아이텍입니다. 공동투자와 관련해서 설립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본사를 둘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 연아 앵커님 네. 혹시 운전하시나요?
운전 저 아직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향후에 네. 차를 사게 된다면 이러한 차 사보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저의 드림카는 약간 둔탁한 좀 큰 차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네. 저도 SUV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의 올해 목표가 네. 차를 바꾸는 거였어요. 아. 그런데 저도 좀 전기차로 바꿔볼까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전기차 화재 사고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불안감 때문에 쉽게 이렇게 좀 바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인지 요즘에 배터리 열폭주 관련한 기업들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제일 M&S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지난 12일에는 5일선을 돌파하는 흐름도 나타났는데요. 지난 23일 2차 전지 믹싱 설비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공시 살펴보시고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M&S는 288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믹싱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0.1%로 계약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영업 비밀 요청에 따라 공시가 유보됐습니다. 네, JLM-NS 굉장히 또 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차 전지 믹싱 설비를 공급 계약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믹싱 설비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믹싱 설비는요, 2차 전지 생산 과정에서 양극재나 음극재 이러한 다양한 물질을 좀 균일하게 혼합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장비인데요. 2차 전지의 성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또 2차 전지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믹싱 장비 시장 또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제일 M&S는 지속적 연구 개발을 통해서 믹싱 장비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고요. 또 차세대 배터리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가 개발한 이 초고점도 믹싱이 가능한 장비는 타사 대비 10배 이상 우수해서 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는데요. 1200만 센티포이즈 수준의 초고점도 물질 믹싱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센티포이즈는 믹싱 장비를 가동했을 때 이 최대 대응 점도 단위인데요. 높을수록 이렇게 점도가 높을수록 굉장히 섞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제일 M&S는 건식 전극 공정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을 향한 장비 개발 또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건식 전극 공정은 이 기존 슬러리 형태로 코팅했던 활 물질을 고체 파우더나 이렇게 필름 형태로 바꾼 그러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기존 습식 대비해서 도전제 분리 현상 등을 완화하고 또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M&S가 슬러리 외 고체 파우더 믹싱 생산 장비를 이렇게 믹싱 장비를 생산한 이력이 있는 만큼 차세대 배터리 대응력 향상에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 전문가들은 2차 전지 믹싱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2차 전지 시장 성장과 함께 이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걸로 보인다 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일 M&S 믹싱 장비가 타사 대비해서 10배 이상 우수하다라는 소식까지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도 또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매출도 좀 다변화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다면서요. 네, 앞서 살펴봤듯이 이 JLM-NS는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믹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부문의 비중이 아직까지는 가장 높기는 하지만 소재나 화학, 식품,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 등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JLM-NS는 매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회사에 좀 명운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JLM-NS 이영진 대표는 고객사 다변화가 JLM-NS의 첫 승부수였다.
상태였다면 이후 성장 동력은 사업 섹터의 다변화를 통해서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전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이 2차 전지 사업 부문의 좀 비중이 줄어들고 다양한 섹터의 매출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신규 수주액 1,600억 원 중 2차 전지 87% 외에 소재 8%, 방산 5% 등 유의미한 업사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섹터 대표 기업인 LIG 넥스원, 풍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고요. 모든 소재를 균질하게 믹싱할 수 있는 기술력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차 전지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요즘 2차 전지 관련 새내기 종목들은 좀 부진한 좀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M&S 이렇게 매출 다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여러 기술들을 선보여서인지 매출이 좀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진짠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상장한 이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와 또 이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공모가보다 좀 높은 주가를 유지한 곳은 이 배터리셀 패드와 내화격격 제품을 생산하는 이닉스 한 곳에 불과했는데요. 23일 기준으로 공모가 대비 25.8%의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닉스는 상반기 매출액이 4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8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배터리 검사 진단 솔루션 전문기업 민테크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민테크는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든 42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은 6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에너지 데이터 테크 기업 그리드 위즈는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든 451억 원으로 나타났고요. 영업 손실은 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들과 상반되게 매출이 늘어난 곳은 이 제일 M&S가 유일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1,876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배터리셀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배터리 공정 중에 첫 번째 단계인 믹싱 장비를 선제적으로 발주한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현재 수주 잔고는 2,89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제일 M&S가 타사에 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믹싱 장비 발주가 좀 늘어났다는 점이 좀 실적에 기여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일 M&S에 대해서 증권가들은 또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가장 최근에 좀 발행한 이 증권사의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실적 성장의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다면서 올해 말 매출액 2,7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17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예상치를 달성한다고 한다면은 지난해 대비 매출액은 94.9%, 영업이익은 무려 1,130.3%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어 최근 2차 전지 시장의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장비 업체의 경우에 이 제품 인도나 또 설치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좀 매출 인식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일 M&S의 수주 잔고는 구매 주문 기반으로 확정된 상태라면서 이미 몇 분기 전부터 발주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기준 제일 M&S의 수주 잔고는 3,032억 원 수준인데요. 올 1분기 742억 원의 매출액이 발생했고 상반기 약 1,600억 원의 신규 수주가 추가 발생한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 상당한 물량이 좀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사 발주가 취소되지 않는 한 당분간 매출 걱정은 없어 보인다.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일 M&S의 수주 공시와 또 기업 관련한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른 기업 공시 살펴봐야겠죠?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코스닥 기업은요, 테스입니다. 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같은 반도체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스는요, 반도체 소자 생산에 필요한 전 공정 장비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공정 중에서도 방막 형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증착 장비 그리고 건식 식각 장비 등을 반도체 업체에 공급 중인데요. 또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하는 이 방막 봉지 장비와 UVC LED용 이 웨이퍼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도 국내외 업체에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좀 소부장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테스 좀 어떤 공시가 나왔을까요? 네, 바로 어제 올라온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테스가 이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SK하이닉스와 15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 규모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테스 매출액의 1,469억 원에 10.21%에 달합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11월 5일까지입니다. 테스는 최근 디램 증설에 나타난 이 SK하이닉스와의 협업 비중을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기존 낸드 장비 매출 비중이 60에서 70%에 달하고요. 또 삼성전자 수주 매출이 전체 매출의 80%대 또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요. 이 수익 고도화에 한 발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회사는 5월 SK하이닉스와 137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비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77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도 성사가 됐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이렇게 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수주를 이끌어낸 것인데요. 이는 지난해 연간 매출 기준으로 해서 14.6% 차지하는 정말 막대한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2개월 만에 이렇게 200억 네. 원이 넘는 신규 수주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은데요. 또 우리 반도체 투톱과 계속해서 좀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SK하이닉스와의 수주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면서 좋은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디램 증설에 대한 움직임이 커져서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테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 고객사의 디램 증설 움직임이 좀 거세지면서 대표적인 전 공정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이은 SK하이닉스 장비 수주로 삼성전자 향 매출 비중을 좀 다변화한 건데요. 디램 증설 추이에 발맞춰서 기존 랜드 플래시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한층 다각화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력 부분인 이 랜드 시장 수요로 좀 점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올해 실적과 현금 흐름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라고도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요. 또 SK하이닉스가 기존 고성능, 고가격의 HBM 위주의 디램과 낸드 등 일반 메모리로 이 투자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실적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SK하이닉스는 4월 충북 청주 낸드 생산기지에 20조 원을 들여서 디램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테스도 장비 수주도 디램 부분과 좀 연관이 된다라고 시장에 전언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 역시 디램 증설에 나서면서 굉장히 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그동안 미뤄왔던 이 평택 4공정, 랜드라인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최근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가능성이 좀 한층 높아진 만큼 이 공정을 디램 공정으로 전환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전망까지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사를 고객사를 둔 테스가요. 디램이 이끌고 랜드가 미는 이 새 수익 구조로 구축해서 실적을 좀 크게 개선할 전망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한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익성이 높은 HBM에 주력하는 만큼 당장 랜드보다는 디램 부분에 한층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악을 했고요. 이 랜드 플래시도 AI 서버 제조를 위해서 필수인
수인 만큼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낸드 매출 비중뿐만이 아니라 테스로서는 이 낸드의 점진적인 매출 성장이 뒤에서는 밀고 이 급증하는 D램의 매출이 좀 앞에서는 꿇어주는 정말 이상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상반기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수율 문제를 잡기 위해서 이 테스트 관련 기업이라든지 후공정 장비 기업들에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또 하반기에는 전공정 관련주들에도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공정 관련주들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램과 낸드 가격 좀 계속해서 좀 오를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수혜 더욱더 이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전공정 대표적인 또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테스가요. 이 HBM 생산을 늘릴수록 D램과 낸드 등 일반 메모리는 꺾이는 구조상 이 전공정 투자가 다시 늘어날 시기다라고 업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정 장비에 특화된 테스가요. 이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고요. 여러 글로벌의 시장 분석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D램과 낸드 가격은 올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통상 메모리 가격이 수요와 공급 변동에 좀 민감한 점을 감안하면요. 일반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임박했다라는 시장의 시각도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그 반도체 제조사들의 전공정 투자와 또 메모리 증설은 좀 앞으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설립 초반부터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러한 반도체 투톱과 좀 계속해서 긴밀한 협업 체제를 구축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테스 이렇게 신생 기업인데 이렇게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특별한 기술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자적인 기술 리젠 덕분이었습니다. 이 리젠은요, 이 반도체 업체 유유 설비를 생산 라인에 적용하는 활동 장비로 탈바꿈한 것인데요. 당시에는 국내에 이런 기술을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원가 절감이라는 장점이 좀 부각이 됐고요. 사업 초기부터 양대 그 반도체 기업과 좀 순조롭게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테스의 성과는요, 단순히 구형 모델을 리모델링 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이 외산 장비로 채워져 있던 국내 반도체 장비를 또 국산 기술로 전환시키는 데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시장 수요가 올라오면서 하반기 계속해서 반등폭이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실적 악화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반도체 업텀 실적에 맞춰서 계속해서 수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테스의 공시 소식과 사업 흐름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살펴본 코스닥 2개의 기업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M&S의 공시 요약입니다. 제일 M&S는 288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믹싱 설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20.1%로 계약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영업 비밀 요청에 따라 공시가 유보됐습니다. 한편 상반기 배터리 상장사 중 제일 M&S는 유일하게 매출이 성장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한 1,876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제일 M&S에 대해 실적 가시성이 높다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30.3% 증가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스 공시 요약입니다. 테스는 반도체 소자 생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테스가 SK 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5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입니다. 계약 규모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테스 매출액 1,469억 원의 10.1%에 달합니다. 계약 기간은 올해 11월 5일까지입니다. 테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고객사의 D램 증설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대표적인 전공정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기업 정보와 공시,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